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하지만 지진 대비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미흡한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부경대학교 환경과학과 강태섭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팔 대지진으로 인해서 지구촌 전체가 지금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또 최근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화산이나 지진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따라서 전 세계 곳곳에서 대지진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안해하는 분들 많은데요. 전문가 입장에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구의 표면으로부터 깊이 한 100에서 200km 이르는 구간에 암권이라고 부르는 비교적 딱딱한 상태의 물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딛고 있는 지각이 포함되고요. 그런데 이 암권은 판이라고 하는 10여 개의 크고 작은 조각으로 지구 표면을 덮고 있습니다. 네팔 지진이 발생한 히말라야 산맥이나 이웃 일본, 환태평양 지진대 모두 이런 암권 판과 판이 충돌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그래서 이런 지진들이 지속된 자연재해면 것은 분명하고,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어떤 관측 기록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뚜렷하게 장기적인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사실 언제든지 지진에 노출되어 있다는 건데요. 이번에 네팔 대지진도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강진 피해가 발생을 해서 더 피해가 컸던 게 아닌가 싶은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도심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거나 또 지진의 여파가 도심까지 미칠 경우에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지진으로부터 서울과 수도권 얼마나 안전한지 어떤 상황입니까?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인데요. 사실 지진 피해 가운데 가장 안 좋은 지진 피해 시나리오가 도심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진은 순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런 순간적인 진동에 의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재난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네. 우리나라를 보면은 가장 가까운 시기에 2010년에 경기도 시흥에서 지진이 발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당시에 규모가 한 3.0 정도이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지진이어서 큰 어떤 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예. 수도권 일대에서 그런 진동을 감지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지진에 의한 어떤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우기에는 충분한 지진이었거든요. 그보다 더 큰 지진이 이제 발생을 한다면 저로서도 얼마나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을런지는 상상하고 싶지 않을 정도의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런 수도권 주변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위험성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어디에서 그런 지진이 발생할 것인지, 그런 어떤 단층 활동과 연관시켜서 어디에 그런 단층이 분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 네팔 대지진도 유럽 전문가들이 한 달 전에 예측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사실 지진이라든지 화산 같은 자연재해는 완벽하게 예측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철저한 대비가 일단 우선일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하시기로 정보가 없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나라의 네. 지진 대비 실태, 문제점 뭐가 있습니까? 몇 가지 사항을 요약할 수 있는데,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지진 대비에 대한 기본을 말씀드리자면은 지진 재해의 정도를 평가를 하는 것이 아마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요약하자면은 지진이 발생하는 근원, 즉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인데요. 이런 평가를 하려면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단층하고 또 그로 인한 지진 활동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어디에서 지진이 발생하는지를 이렇게 찾으려면 많은 이제 조사, 관측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긁어부스럼을 만든다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모르고 넘어갔다가 훗날 초래해야 할 위험을 간과하면 이제 더 큰 대가를 지불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수도권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지역 어디에서든
어느 지역에서 지진 발생이 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지 상세한 지진 관측을 통해서 이런 지진 발생 정보에 대한 해상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지진 발생 가능성 정도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네팔 대지진의 경우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물이 많아서 피해가 더 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물론 환경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나라도 노후 건물 등의 내진 설계에 대한 안전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가야 할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내진 설계에 대해서는 네팔보다는 조금 더 앞서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런 내진 설계를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것이 1990년대 중반 이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90년대 중반 이후에 내진 설계 기준을 어떻게 보면 새로 만들고 어떤 그 지진 제도를 평가하는 등의 그 지진 재난에 대한 어떤 그 대비 노력을 가속을 해왔고요. 네네. 그래서 새롭게 지어지는 그 당시 이후에 새롭게 지어지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뭐 마련된 내진 설계 기준에 따라서 잘 지어진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전에 지어졌던 예. 지진 설계 기준을 마련되기 이전에 지어졌던 건축물들이 문제인데요. 이런 건축물들에 대한 현황을 지금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건물들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많이 분포를 하고 그리고 이런 건물들을 어떻게 내진 설계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보강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뭐 내진 설계 기준이 뭐 미흡했던 1990년대 중반 이전에 된 거 한 20년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5층짜리 빌라 같은 게 가장 좀 많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뭐 서울 강남에도 좀 그런 아파트가 있는데 네. 보강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뭐 비용이나 기간이 들어가나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건축에서 그런 부분들을 더 이제 전문적으로 그 보강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은 따로 이제 산정을 할 수 있겠고요. 예. 대략적으로 보면은 지난 통계에서 보면 약 그 60에서 70% 정도가 그 말씀하신 대로 5층 이하의 내진 설계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예. 과거 9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네네. 부분들을 먼저 정확한 그 집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보강을 하면 그 나중에 지은 건물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뭐 똑같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예. 적어도 그 보강을 하면 그 건물이 어떤 지진에 의한 진동에 의한 피해가 있을 때 그 대피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든지 하는 예. 그런 건물로서의 기능을 여전히 유지하고 사람들이 그 사이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경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강태석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방송을 하면서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자연재해 속수무책으로 희생당한 네팔을 보면서 전 세계인들이 같은 생각일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도 일단 100만 달러의 지원과 구호대를 파견을 하면서 사태 수습에 도움을 주기로 했고요. 하루빨리 실종자를 모두 구조해야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지진에 대비하는 만반의 준비 역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